네, 반갑습니다. 자, 이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12분인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2053포인트를 저점을 지난번에 찍고요. 금요일날. 이번 주 월, 화, 수 3일간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1선까지 뚫어놨는데 지난번에 요 자리들이 저는 쉽게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라고 봤는데 의외로 지금 요 자리들을 이탈했거든. 여기서요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지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근데 좀 찝찝한 것은 요 지난번 금요일날 2053포인트 목요일날 찍고서 갭으로 아침부터 뛰어버렸어요. 뭐 미국장 영향도 있지만, 자, 이렇게 갭으로 띄운 거는 사실 저는 종합지수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갭으로 띄우면서 작은 음봉 맞고 다시 오늘 또 크게 캔들이 나왔죠. 보조지표도 지금은 뭐 거의 바닥권, 일봉상으로는 거의 바닥권이긴 한데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신규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는 뭐 종목들이 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고요. 또 2053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2099까지 2100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또 2050까지 적어도 쌍바닥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2050을 만약에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2098, 2100까지 올라왔으니까 2100이라는 단위는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쉬운 자리가 아니었죠. 원래 쉽게 깨질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2050 정도까지 다시 좀 쌍바닥을 적어도 만들러 내려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는 이 단기 반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사실 불안불안했죠. 불안하긴 했는데 코스닥 개별주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빠졌으니까요.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종목들이 좀 싸 보이긴 하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도 단숨에 2053에서 그 2100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미국 선물도 지금 안 좋고 하니까 또 옵션 만기일이 내일 모레고요. 그 다음에 아람코 상장도 내일이죠. 또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12월 15일날 관세 폭탄이 터지게 되면 만약에 2050포인트 정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세 폭탄을 맞았으면 악재가 반영이 됐다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2053포인트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210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지난번 2150에서 2160에서 빠져서 거의 절반 정도까지 현재 올라왔거든요. 자, 2150, 60에서 2050이면 절반이 2100이지 않습니까? 오늘 딱 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절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짝다리를 잡아야 되니까 쌍바닥을 만들러 한번 내려와야 되지 않나. 만약에 2050이 지지가 된다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의 목표치까지는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좀 관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2050포인트 근처에서 분위기 봐서 매수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50을 깨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들은 뭐 조금씩 챙겨가면서 해야 될 듯 하고, 이제는요. 일단 12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긴 한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턴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12월 15일을 전후해서. 하지만 다시 이제 2050을 찍으러 쌍바닥 찍으러 다시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2050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요. 어쨌든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신규 매수는 좀 이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계십시오. 일단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참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종합지수는 이제 보조지표들은 일봉상으로는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보조지표가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면 더 힘이 강해지겠죠. 자, 내일부터 신규 매수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조금씩 차익을 챙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제가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한번 열어볼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강하게 양봉이 3개가 지금 뜨면서 21선까지 밀고 올라왔거든요. 요 자리는 약간 횡보하던 자리에서 빠졌기 때문에 요 자리를 바로 돌파하기도 힘들죠, 이제는. 자,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밀려서 적어도 짝꿍댕이 쌍바닥 정도는, W자든 짝꿍댕이든 쌍바닥 정도는 만들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운이 나쁘면 파동상 하나 둘 한 번 더 제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2050이 깨진다는 전제하에 제끼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2050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60이나 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2050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는 수익 나신 분들은 조금씩 챙기시고요. 신규 매수는 감망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열어보면 1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삼성전자가. 자, 오랫동안 행보하던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삼성전자는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까지 밀렸다가 파동을 하나 둘 셋, 자, 파동을 만료하고 다시 하나 둘 셋. 자, 작은 소파동상으로는 여기가 저점이었죠. 다시 양봉을 띄웠지만 요 자리가 또 걸리는 자리죠. 요 자리죠. 자, 삼성전자는 글쎄요,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가야 됩니다. 주식이란 것은 외바닥 상승이란 것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가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바로 그냥 종목들 할게요. 리메드는 오늘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리메드는요, 제가 여러분께 제가 12,000원, 11,900원 정도까지도 제가 좀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시간 외에는 지금 좀 반등을 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좀 더 신규 매수자들은, 추가 물량을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뭐 12,000원 정도나 뭐 그 정도까지 한번 근처에 오면, 그때는 좀 추가 물량을 좀 태우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일단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자는요. 자,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인데 나쁘진 않거든요. 언젠가는 저는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 자리까지는 글쎄요, 뭐 한 3, 4개월, 한 4, 5개월 정도면 목표가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도 역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이 현재는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2050을 깨버리면 또 얘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는 기다리시면서 12,000원 정도 근처 오면 그때 시장 분위기 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듯 하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시장의 지표로 이 YIK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가격이 2,715원이 중심 가격이고요. 뭐 잠깐 장중에는 뭐 2,700원이나 이 정도까지 2,695원에 찍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 2,715원까지 와야만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될 듯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죠. 아직 2,715원까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아직도 좀 하락 여지가 남아 있다. 개별 종목별로도 조금 더 하락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YIK가 2,700원이나 2,715원, 2,700원 정도 만약에 온다면, 제 생각이 맞다면 저는 그때는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2050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장중에는 살짝 2050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뭐 2049 정도의 종가가 끝난다든지, 또는 2050 위에서 만약에 종가가 끝난다면 이 시장은 분명히 저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YIK가 2,700원이나 2,715원 정도까지 내려온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메드가 제가 말씀드린 12,000원이나 11,900원까지 내려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메드는 보유하신 분들은요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종목은 결국에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번 더 하락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크기 정도, 비슷한 크기가 한 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 자리가 저는 좀 저점일 가능성이 많고, 가격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 또는 장중에는 11,900원 정도, 그 자리가 저는 저점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오면서 리메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YIK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까지 오면, 자, 그때는 여러분께서 좀 바닥점이 거의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한번 저점 매수해 보시죠. 그때는요 2050을 확 깨지 않는다면요. 자, YIK가 2,700원에서 2,715원 요 자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종목이요, 리메드요. 자, 룽투 코리아가 지금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5,050원에서 5,100원 구간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제가 좀 누차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요 3중 바닥 지점을 저는 제가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3중 바닥을 한번 깰 가능성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투매를 받아서 저는 저점을 만들 확률이 좀 높습니다라고 제가 미리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이렇게 깨고 난 이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너무 제가 일찍 좀 종목 소개를 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3중 바닥을 깨는 음봉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제 예상대로 처음에 예상한 대로 거의 오긴 왔습니다. 5,050원에서 5,100원 정도 오늘 저점 찍었고요. 오늘 시간 외에는 좀 괜찮았습니다만은, 또 이 종목도 시장이 같이 밀리면 뭐 장중에 좀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이 종목은 현재 11선이나 5일선이 꺾여 버렸거든요. 또 21선도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여기까지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대략 뭐 우선은 5,400 11선이 5,000 얼마입니까? 5,669원인데 내일 정도 되면 11선이 좀 더 떨어지겠죠. 한 5,600원까지 11선이 내려올 텐데요. 5일선은 내일 정도 되면은 뭐 5,55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5,4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내일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400원 정도, 500원 정도가 반등의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 5,400원이나 500원 정도 오면 비중 조절을 하시든지 뭐 매도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바로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꺾였거든 이미. 그 낀 상태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큰 재료가 뜨지 않는 한은요. 다시 밑에서 받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현명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은 룽투 코리아는 장중에 한 3% 정도, 운이 좋으면 한 4%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비중 조절 좀 하시면서 다시 밑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적어도 저는 이 종목은 이 5,000원 정도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만약에 2098인데 2050까지 빠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건데, 그러더라도 룽투는 일단 내일 만약에 반등이 와준다면 그 반등 중 가격에서 다시 또 하락폭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5,000원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거의 오늘 5,050원, 5,100원 정도가 저는 저점일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니까요. 일단은 내일 한 3%에서 4% 정도 그 구간에서 한번 비중 조절 좀 하시고 다시 잡으시는 저도 되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홀딩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되는데요. 네, 일단은요, 시장의 바닥점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2050만 깨지 않는다면요, 바닥점이 멀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쌍바닥을 찍으러 2050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 2050이 될지 2060이 될지 저점이, 또는 2050을 살짝 장중에 깨는 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그렇게 한번 내려오고 나면 저는 바닥을 잡고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제대로 만약에 2050을 깨지 않는다면 시장은 강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50은 지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룽투코리아도 내일 만약에 3, 4% 반등을 주면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다시 밑에서 잡으셔도 될 만한 전략인 듯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룽투코리아도 이 리메이드나 이런 종목들이 12,000원이나 11,900원, 아까 YIK가 2,700원 정도, 2,715원 정도 내려오면 룽투코리아가 어느 가격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행 이론에 의해서 룽투코리아도 바로 그 지점이 가격이 어딘지는 몰라도 비로소 그 지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죠. 룽투코리아가 지금 약간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내일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조금씩 알아서 판단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가 205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룽투코리아는 오늘 저점에서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파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트론은 하나, 둘, 셋. 자, 파동이 지금 현재 3파까지 완성이 돼 있는 듯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이제 내일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여러분께서 노릴 수 있는 가격은 요 자리입니다. 12,250원 정도에서 12,300원 또는 12,2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께서 저점을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상당히 많이 빠지네요. 오늘 종가에서. 그죠? 네, 그 정도에서 노려보시면 저는 될 듯 합니다. 네. 자, 기회가 왔습니다. 파트론도요. 만약 그 자리에 온다면요. 자, 젠백스는 제가 여러분께 35,000원 어제 무조건 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죠. 35,000원 깼고요. 3만원은 저는 당분간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종가상은요. 왜? 여기에 물량을 많이 쓸어갔기 때문에. 근데 3만원은 당분간 깨지는 않겠지만 오늘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아버렸거든요. 기관들도.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 관심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원 근처에 오더라도 매수하지 말고요. 그냥 당분간 신경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리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현재로서는 5파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뭐 작은 소파동 하나, 둘, 셋, 넷. 참 조잡하죠. 종가상으로는 32,850원, 33,050원. 종가상으로는 일단은 5파는 완성시켜 놓았거든요. 너무 5파가 작죠. 여기 좀 이 정도 좀 크기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자, 슈퍼리마요. 파동상으로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종가상으로는 5파가 작은 소파동상으로도 아주 짧게 5파를 완성시켜 놨습니다. 종가상으로는요. 이제 이 종목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마지막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효승 ITX 굉장히 좋았습니다. 효승 ITX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내일 정도나 모레든 한 15,500원 정도를 제가 목표가를 보고 있거든요. 자, 15,500원 정도 오면 이 종목은 한번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 15,500원 정도 오면 한번 잘라 주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5,400원, 450원 요 정도에서 한번 걸어놔 보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확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한 방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마지막 디프리 정도 아침에는 미국장이 빠져서 살짝 시작하더라도 장중에는 15,500원까지 억지로 한번 밀어붙였다가 확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때 미리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넷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넷은 개인적으로 21선이 지지선이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21선이 얼마죠? 11,172원인데 대략 11,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자리는 제법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2,000전 정도 12,200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자리에서는 한번 잘라 주셔도 됩니다. 자,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점 매수 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제일바이오는 이제 완전히 끝났죠. 이 종목은요. 저는 7,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장중에는 아마 7,000원을 살짝 깨는 정도까지 한번 나왔다가 종가상으로는 7,000원을 지지하지 않을까. 자, 그 자리에서 과연 버텨내는지 보시고 나서 매매를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은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힐라코리아도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5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5파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 5파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 21선 근처까지는 한번 갈 듯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는 일단
여기 저쯤에 잡으신 분들 한번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이 깊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얕게 들어오는지를 보시고 나서, 만약에 하락폭이 얕게 들어온다면, 아주 얕게 들어온다면 이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깊게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하락파가 상승파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은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만 한 5, 6천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힐라코리아가 4만 한 5, 6천까지 내려온다면 코스피가 2050이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한 번 더 상승파도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더요. 그 다음, 자, 힐라코리아 신규 진입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자,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 연속 3일 동안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어제도 그렇고요, 신라젠은 14,3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한번 잘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려지겠지만, 신라젠은 이 13,000원 지난번에 찍었죠. 요 자리를 지지를 한다면 신라젠은 이게 1파 상승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신라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일단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파동의 길이와 여기, 그 다음에 요 파동의 길이와 여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근접해 왔다 그랬죠. 길이가 비슷해져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는 3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짱바닥을 만들러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 지점에서 오늘 잘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파동을 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신라젠은 기간은 오늘 좀 매도가 들어왔지만 아직 외국인은 팔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은요. 자, 만약에 올라간다면 최대치가요, 오늘 좀 신라젠 매수 수량이 많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15,000원까지를 최대치로 보십시오. 만약에 운이 좋아서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라젠이 15,000원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한번 강하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반등 시에 15,500원에서 16,000원 요 구간에 한번 매도하시라고 그랬죠. 왜? 요때 사신 분들이 물리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여기 물리신 분은 제가 요 구간에서 한번 자르시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하락하면 그때 다시 잡아서 요 구간 근처 15,000원이나 15,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매도하게 되면 요 손해본 구간을 만회할 수 있다. 단기간 이제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때 매도를 못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 요 자리에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글쎄요, 시장 상황이 또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일단 14,300원에서 13,500, 14,500원까지 일단 1차 제가 목표한 지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잘라 주셔도 되고요. 15,000원 정도에서는 완전히 한번 잘라 주고, 만약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내일도요, 15,000원까지 한번 그땐 강하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50이 깨지지 않는다면요. 자, 이월드. 자, 이월드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모양이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대선주죠.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이월드는요. 한 번 더 내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월드요.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도가 들어왔네요. 자, 이 종목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 말씀드렸죠. 4,630원. 요 4,630원은 제가 보기에는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 4,630원을 최저점을 잡고 요 지점이 깨지는 점, 요 저점을 깨는 구간부터 4,630원까지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 자리가 얼마라 그랬죠? 제가 4,630원, 4,750원에서 4,630원까지 분할 매수 괜찮은 듯 합니다. 마지막 5파 하락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관심 가져보십시오. 대선주 내년에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창 제주도 대선주인데, 한창 제주는 지금 21선하고 11선이 꺾였거든요. 파동상으로도 좀 더 빠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2,750원 지지됐던 자리죠. 요 자리 정도, 그래서 2,750원에서 2,800원 정도, 요 구간에서는 한창 제주도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이 기간은 아직 팔지 않았네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3호. 자, 19,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완전히 역배열이 되어 있죠. 자, CS증권이 팔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CS증권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이 관심이 없었는데, 자, CS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CS증권이 최근에 5천주, 2천주 샀죠. 어마어마한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종목은 정말 진짜 너무 재미없습니다. CS증권만 보면 사고 싶은데 어쨌든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또 이평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 다른 종목은 하락하더라도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9,000원을 좀 깰 것 같지는 않고요. 이평선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십자행 정도 이렇게 오늘 팽이 형처럼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빠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요. 한 번 더 빠지면 그 자리에 이 종목도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요. 3호까지 봤고요. 두산 퓨어셀도 이 종목도 좀 7,200~300원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종목은 8,300원까지 갔다 왔어요. 7,200~300원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이 종목을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7,200~300원 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MW, 어제 제가 KMW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완료가 됐고 이제는 고점이라 말씀드렸죠. 소파동상 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 21선 정도 오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합니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을 보니까 아까 보니까요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죠. 제가 보기엔 요 지점이 좀 유력한 자리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요 지점이 종가가 47,700원인데 제가 보기엔 47,7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이 이동평균선을 장중에는 살짝 깰 수 있거든요. 47,700원을 유심히 보시고 매수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47,7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좀 기다리셨다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조금 매도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소량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더 안전할 듯 하고요. 일단 47,700원짜리 유심히 보십시오. ICD 요 꼬리 자리까지는 한번 와줘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ICD는 17,600원 정도면은 이 자리 정도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가상으로는 완전히 지금 한번 안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야만이 5파가 완료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종가상 한번 음봉이 좀 놓은다면 이번에 저 시장이 빠지면 다시 한번 지수가 아까 저 파트론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요번에 다시 한번 좀 세차게 한 2~3일, 3~4일 정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코스피가 지금 하락폭의 절반까지 만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2,050이 될지 6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이나 일부 종목들은 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가 한번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가격은 17,200~3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외국인 기관 물량이 조금 매도가 줄었네요. 17,200~300원이면 지금 가격이 너무 멀죠. 일단은 요 꼬리 자리를 한번 보시죠. 안되면 요 꼬리 자리 17,600원 정도 오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한번 빠질 때마다 해보셔도 되고 17,600원부터요. 그 다음 자 제가 대략적으로 LB세미콘도 오늘 제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요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말씀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 종목은요. 한 번 더 양봉이 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자리가 이 종목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자리 종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7,490원을 넘어서는 가격이 한번 종가가 나오면 이 종목도 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시장이 내일부터는 좀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2053부터 2100까지 지금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그 절반 가격인 2075 정도에서 2150에서 2050까지 내렸고요. 그 절반이 2100 정도가 절반인데 그 2100까지 오늘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절반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밀리겠죠. 왜? 외바닥 상승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더블로장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2050까지 내리든지 아니면
요번에 2100과 2050의 중간이 2075까지 내린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050까지야 W자형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2050을 저는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2050 근처에서 한번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일단 지수상으로는. 그 다음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YIK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리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기준점을 잡으셔서 그 제가 지수하고 같이 연결되는지도 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매매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오늘 거의 저점 근처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2, 3%, 3, 4% 올랐을 때 별로 뭐 나는 뭐 그래도 손해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한번 계셔도 되고요. 빠리빠리 매매하시는 분은 잠깐 자르고 비중 조절 조금만 하시고 또 다시 밑에 잡으셔도 됩니다. 리메드도 제가 보기에는 12,000원까지 최악일 경우에는 12,000원, 11,9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12,500원 정도에서 또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12,000원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하락이 만약에 눌려진다면요,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릴 때마다 여러분께서 적절한 지점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하락 구간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2070포인트 정도까지만 내리면 되고요. W장의 쌍바닥을 만들려면 2055 정도까지 내릴 수 있거든요. 또는 2053 정도. 자, 그런 정도까지 내리면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는 저점 매수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적절하게 눈치를 보시면 저점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리메드는 잠깐만요. 리메드는 지금 여기를 기준을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 하락 구간이 이게 맞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메드는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건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일단 5% 하락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 5%의 그 길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제가 이 종목이 좀 뭔가 좀 누군가의 뭔가 손을 좀 탔다라고 제가 느낀 거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리메드요. 이 종목이 그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다가요.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다가 3일 전에 코스닥으로 상장으로 옮겨 왔거든요. 코넥스에 있다가 테슬라 특례 상장으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코넥스 있을 때도 최저점이 12,700원이었습니다. 코넥스 있을 때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코넥스가 코스닥보다도 활성화되지 않은 장인데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보통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상장을 하는 건데 코넥스 저점까지 지금 거의 오늘 저점을 찍었거든요. 똑같이 12,700원 찍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요. 코넥스 상장 지점까지 내려왔다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싸 보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인지 목표가를 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개하기 곤란합니다만은요. 그래서 이날 3일 전에 일자별 주가를 보시면 12월 6일 날 거래가 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근데 이 종목의 원래 이 회사의 뭡니까 상장 주식이 얼마냐면요 5,800만 주 정도 됩니다. 5,800만 주 상장 주식인데 지난 3일 전에 12월 6일 날 거래량이 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거래가 터져버린 날이거든요.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런 종목들을 항상 유심 있게 보고 있는 편인데 이날 제가 거래가 터진 것을 보고서 상장 주식의 절반 이상이 해전이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일자 투자 동향을 볼게요. 3일 전에 12월 6일 기간이 38만 주를 팔았습니다. 기간이요. 외국인에 4만 1000주를 팔았는데 그거를 개인이 60만 주를 샀습니다. 자, 이 개인이 저는 뭔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그때 했었고요. 여기서 제가 요 꼬리 길게 달린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은 뭔가 있다, 뭔가 매집의 흔적이 좀 보인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일자별 주가를 보시면 이날 거래가 300만 주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 뒤로는 80만 주, 88만 주, 오늘 67만 주 점점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점점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만간 거래가 줄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져 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종목은 12,000 오늘 12,700원 오늘 요 자리가 저점이 될지 아니면 12,500원이 저점이 될지 아니면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 2050까지 코스피에 밀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12,000원 근처가 저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3,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이 종목의 가격이 머문다면 저는 이 종목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요. 자,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분위기 봐서 이 종목이 12,800원 오늘 찍었지만 당장 13,000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내일 당장 아침부터요. 아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12,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심하면 12,000원까지도 보고 있지만 저는 12,500원 정도가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뭐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빠질 때마다 좀 적절하게 좀 물량을 채우셔도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보유해 보시죠. 자, 오늘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룽투코리아도 물론 뭐 이게 강하게 이게 피레칭까지 맞았어요. 쌍봉으로 피레칭까지 맞아버렸거든요. 자, 이런 종목 이렇게 해서 급락이 지금 4일 연속 들어왔는데 이렇게 급락이요. 지난번 저점을 깨면서 제가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지난번 3중바들 찍은 요 자리를 깨버리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정확하게요. 그런데 이 종목은 요 자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지선이 많거든요. 이 자리요. 5천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종목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5,050원에서 5,1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자리에 드디어 터치를 하고 좀 올라갔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지금 12월 15일 뭐 간세 폭탄도 남아 있고요. 또 내일 뭐 옵션 만기도 있고 시장은 사실은 예측 불허입니다. 지수는 상당히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 그 중간에 어떤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이게 잘 타결이 되었으면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신규 매수자들은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